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답답한 아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 전에 비해서 4%포인트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51.8%입니다. 부정 지지율에서 4%포인트가 빠져서 그것이 그대로 긍정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막상 막하였던 지지율이 지금은 8%포인트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이 아마도 실망하고 또 어떤 분은 절망감까지 느낄지 모릅니다. 이 나라 국민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반일 선동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나, 그런 개탄의 심정이 들 겁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은 어느 정도 그렇게 변해져 버렸습니다. 교육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전교조, 이 좌편향, 친북, 반일 이런 정서가 깃들어져 있는 이런 교과서들, 그리고 네이버라든가 각종 이런 포털 또는 SNS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많은 이 좌편향 반일 자료들, 정보들, 생업에 바쁜 이 나라의 20대, 30대, 40대들이 역사적인 문제, 커다란 시국적인 사건에 관해서 그 진실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다라는 노력을 기울일 여유도 없고 그저 표피적으로 자신들의 눈과 귀에 다가오는 그런 정보에 혹해서 넘어가는, 이미 이 세상의 일정 부분은 그런 식으로 망가져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 망가진 틈새에 숨어서 고슴도치처럼 이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나팔수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맡기면서, 아니면 이 좌파의 유시민, 문정인, 최재성 이런 나팔수들에게 맡기면서 자신은 커튼 뒤에 숨어서 은근히 그런 반일 감정이 일으키고 있는 지지율 상승을 즐기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기자회견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자신감이 없어서, 비겁하고 무능해서, 진실이 드러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무지한 것이 국민들에게 눈치채어질까봐 그것이 겁나서 기자회견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재인이 기자회견을 안 하는, 그리고 못하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1년에 겨우 한 번입니다. 신년 기자회견. 그것도 문재인에게 우호적인 국내 기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문비어천과 물개박수 언론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친우호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벌어지는 홍보성 기자회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물론 이제 외신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대죠. 문재인은 외신 기자들을 겁내하는 걸까요? 그들이 두려운 걸까요? 1년에 한 번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대통령 선거 때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그런 빈도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한 공약은 허공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문재인은 철저하게 은폐의 참호 속에서 이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지금 문재인이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죠. 이런 일본의 보복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는데 국민은 문재인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재인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수석보좌관회의나 국무회의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막가파식, 이런 식의 통치 방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지금 기자회견이 열렸을 때 문재인에게 무엇을 추궁을 해야 되는가, 문재인은 국민들에게 어떤 답을 해야 되는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왜 일본과의 관계를 망쳤나?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따로 동영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일본이라는 존재는 전후를 생각을 하면, 해방 이후를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에게 축복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제 35년, 36년 통치가 끔찍한 악몽이었고, 한국이 근대 역사에서 19세기 말서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일본이란 존재가 한국의 근대화 혁명과 발전을 가로막는 악이요, 저주요,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이런 부담으로 작용을 했지만, 해방 이후에는, 한국이 근대화 현대로 접어든 이후에는 일본이란 존재는 하나의 축복이다. 첫째, 일본이란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정 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스스로 침략 전쟁을 일으킨 법이 없습니다. 인류사에서 전쟁은 공산주의, 독재, 전체주의, 파시즘, 군국주의 이런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나치,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군국주의,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리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지원했던 공산 독재의 침략 전쟁, 한국 전쟁, 그리고 호치민의 베트남 전쟁, 모든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정 국가가 일으키는 전쟁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공화정 일본은 한반도를 침략할 염려가 없다라는 점, 1억 2,600만 명에 달하는 큰 인구의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GDP가 거의 5조 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3위의 경제 대국, 세계 제1, 2위를 다투는 공업 능력, 제조업 능력, 기술 패권, 이런 일본을 친구로 활용을 해서 관계를 잘 맺고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면 한국이 쭉쭉 뻗어나가서 한일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의 바다가 열려 있는데, 이런 일본과의 관계를 왜 망쳤나?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라는 무덤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그 좀비 같은 유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게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가? 두 번째, 노무현의 결정은 왜 뒤집는가? 당신의 멘토, 당신의 스승이라고 하는 노무현. 일찍이 노무현이 왜 문재인더러 정치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서야 많은 국민들이 정말이지 그 말의 진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일찍이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965년 한일협정에서 강제징용 피해 보상이 전부 다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한 것을 왜 이제 와서 뒤집는가? 그래서 왜 이런 역사적인 혼란을 만드는가? 일본이 경제보복을 할 빌미를 왜 제공을 하는가? 네 번째,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서 왜 그렇다면 한국전쟁의 그 수많은 피해자들의 절규와 원망과 분노와 북한이 전쟁 범죄를 배상해야 된다는 주장을, 피해자들의 그 많은 주장을 왜 무시하고 왜 일방적으로 종전협정을 추진하는가? 자기가 유리한 것에서만 피해자 중심주의, 위안부라든가 이런 강제징용이라든가 세월호, 4.3, 5.18 자신이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서만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용을 하고, 많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한국전쟁, 천안함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피해자 실종주의를 적용을 하는가? 다섯 번째, 평상시에 기업들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기업을 반일 전선의 최전방의 총알바지로 내모는가? 제가 문재인 정권이 기업을 괴롭힌 것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각종 과도한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런 대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사기를 꺾고 기업 활동을 방해한 것. 두 번째, 기업을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민노총의 법과 질서, 이 난도질 행위를 방치한 것. 세 번째,
주 52시간이라든가 또는 최저임금의 난폭한 인상 이런 것들로 통해서 각종 규제 또는 잘못된 경제정책을 통해서 기업의 생산 연구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평상시에는 이렇게 해놓고 무슨 입 바른 소리로 무슨 한국 기업들의 소재 대체 연구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추경을 편성하겠다, 기업들은 일본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아무런 책임 없는 무책임한 입 바른 립 서비스나 하는 이유를 따져 물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비서가 설치는 나라. 민정수석을 정권의 나팔수로 활용을 하면서 세상에 어느 기업, 어느 조직,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의 비서가 마치 장관이나 총리가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SNS를 통해서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각종 형편없이 근거가 없는 논리를 마치 대통령의 주장인 양 얘기를 해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런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할 것인가? 법무장관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가장 대표적인 자리인데 조국이 법무장관의 자격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런 식의 직설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물어야 됩니다. 당신은 이런 일시적인 지지율의 반등이라든가 반일 선동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의 나라 망치가 묻힐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기대하는가? 법과 질서, 안보, 경제, 정체성 이런 측면에서 온 나라의 총체적 골절을 가져온 문재인의 실정. 이것이 반일 성동이라고 하는 이런 태풍 속에 묻힐 것이라고 당신은 기대하는가?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문재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